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리서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임대차 3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지금 2+2가 돼서 최대 4년을 살 수가 있죠. 그 임대차 3법 중에 그게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또 전월세 상한제, 이게 5% 이내로 더 올릴 수 없는 게 있죠.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 올해 얼마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작년에 입법이 먼저 2020년 7월에 시행이 됐고, 그러면 내년이 되면 이제 2년을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새로 계약하신 분들은 2+2로 최대 4년까지 5% 이내, 한 번 계약할 때 5% 이내의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만, 기존에 살았던 분들은 2년 갱신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이 되면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 자, 새로운 계약은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최근에 어떤 게 문제가 됐죠? 금융권에서 작년 대비해서 한 5%에서 6% 선을 지켜라, 상한선이 인상되는 게. 그랬더니 지금 거의 5% 선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 되면 한 단지에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평형대에 살아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어떤 단지도 있는데, 내년 되면 이 한 번에 금액을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대출을 해줄 수 있어도 이 어마어마한 대출량에 대한 이 가계부채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 이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번처럼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내년 되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는 않을 건데, 자, 이 부분에 그러면 대출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또는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전세계약도 임대차 3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과연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기사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법 2년, 내년이 전세대출 더 위기, 돈줄 재면 월세 난민 속출. 전세대출을 지금 3억인데 6억까지 올라가서 그 금액을 다 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비가 또 그만큼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그런 부분이 생기면 또 주거비를 많이 들어가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가 안 들고, 이 경제라는 게 연관성이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서울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들의 그 어떤 전세가 어떤 편차를 보며 한번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35평형이 최근에 이 9월 달에 10억 6천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전세. 근데 8월 달에 보면 5억 2,500입니다. 새로운 계약이 현재 시세를 반영한 거고, 아마 5억 2,500은 기존의 임대차법 적용을 받아서 5% 상한선에 걸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이렇게 계약을 했던 분이 내년에 5억 2,500으로 계약을 했던 분이 내년 갔을 때 11억이 됐다, 12억이 되면 이 대출금, 6억이 넘는 대출금, 거의 2배를 갖다가 어떻게 조달을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금융권에서도 내년에 되면 또 전세대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신규 계약도 임대차법을 신규 계약도 5% 상한선을 두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 자, 우리가 임대차법이 적용이 돼서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졌죠. 임대 공급이 줄어들었죠. 직접 거주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고, 또 그 정도 받을 바에는 그냥 내 아들이 살게 하겠다, 또는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사는 것처럼 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예 신규 계약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임대 공급이 줄어들어서 전세가 폭등을 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정책에 대해서 계속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잘못된 정책을 힘으로 누리려고 계속 하다 보면 또 그 부작용이 시장에는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목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목동의 이 신시가지 1단지의 34평형을 보면 5월 달에 11억 1천에 계약이 됐는데, 작년 10월 달에는 6억 8천. 이것도 2배 지금 거의 가까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한 단지에. 또, 자, 마포를 대표하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보겠습니다. 33평형, 바로 5월 달에 11억 7천에
신고가를 찍었고요. 작년 9월 달은 5억 6천입니다. 이렇게 2배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자, 어떤 단지고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계주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상계주공 7단지 32평형. 자, 7월 달에 5억 7천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만 1월 달에 2억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분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분들은 자금 조달이 쉽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또 월세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으면 주거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의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자, 35평형. 자, 3월 달에 7억 4천이었지만 2월 달에 3억 7,800. 자,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권의 대표적인 아파트인 동탄의 시범단지에 있는 이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동탄역 더 센트럴시티, 바로 이 동탄역에 있는 시범 아파트고, 이 7년 차인 이 아파트 거의 뭐 이제 다장주격인 이 아파트인데, 자, 올해 8월 달에 전세가가 6억이었는데 34평형이 바로 9월에는 또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배 차이죠, 여기도. 예.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3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광교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이 바로 광교 중앙역 초역세권에 있는 이유동의 자이언 힐스테이트 10년 차인 아파트 33평형. 8월 31일 날에 9억에 찍었고, 바로 약 2달 전인 7월 달에 5억에 찍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전세가가 차이가 난다. 자, 이렇게 이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들쭉날쭉 굉장히 심한 차이가 난다는 거고, 기존에 이 지금 임대차 3법 도입되기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어느 정도 좀 오래 살았다 그러면 정으로서 조금씩 올리고 서로가 이게 됐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계약 때는 못 올리면 본인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조건 시세대로 올려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가계부채를 보면 2017년부터 1,300조이던 게 2018년 1,400조, 2019년 1,500조, 2020년 1,600조, 2021년 7월 말 1,710조인데 현재 1,800여 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차지하는 게 전세대출이, 담보대출 중에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게 거의 뭐 15% 이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국민신한, 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번 달 16일 기준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말보다 4.69% 늘어서 정부 공고치가 5에서 6%인데 다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그 지켜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했잖아요. 특히 여기서 이제 전세대출이 15% 급증했다. 전반적인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세대출이. 물론 이제 이게 전세대출이 실거주로 어떤 그 살기 위해서 대출하는 것도 있지만 투자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옥석을 가릴 수가 없다. 정부 입장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은행권에 따르면 이제 KB금융은행 같은 경우는 대안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인상폭 5에서 6% 공고치. 금융위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세대출의 경우에 보증금의 증액 금액만큼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더 늘어나는 건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보증금 4억 원에서 전세 2억 원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계약갱신 후에 보증금이 6억 원으로 2억 원이 더 오른 거죠. 오른다면 지금까지 전세값 6억 원에 80%, 이제 80%까지는 해주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른 금액 토탈 금액 6억 원이니까 6억의 80%인 4억 8천만 원에서 기존 대출 2억 원을 뺀 2억 8천만 원까지 추가로 빌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오른 금액은 전액 다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한도가 조정이 되면 보증금 증액 범위에서 이 지금 2억 원까지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전세 4억에 사는데 2억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4억에서 6억 원으로 이제 갱신할 때 올라가면 원래는 80%인 4억 8천을 해줘서 2억 8천을 더 빌릴 수가 있는데, 한도가 조정이 되면 4억에서 6억 오른 2억만 추가로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80%를 안 받은 거죠, 이분은. 50%만 받은 건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전체 금액의 80% 받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로 올라간 것만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이제 한도 조정이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약이 따른 거죠. 기존 대책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좀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이제 관건이 2021년 7월 이후부터 22년이죠. 7월 이후부터 2년 만기가 이제 도래와서 새로운 계약, 신규 계약,
그런 건들이 점점 이제 생길 텐데 이거는 거의 내년에 전세가가 얼마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올라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2배 가까운 금액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맥시멈으로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이 어떤 규정이 바뀌어서 오른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또는 이마저도 지금 계속해서 1,800조 정도 되는 이런 가계부채 거기에다가 지금 전세가 늘어나는 전세 대출이 늘어나는 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15%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 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세 대출이 가계부채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전세 대출 늘어나는 게 규제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월세가 여러 가지 주거 비용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소비가 줄어든다고 하면 내수가 문제 생길 수 있고 전반적인 한국 경제에 타격을 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전세가가 또 올라간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영향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영향으로 작용할지 물론 이게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단 한 가지 요인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염두를 해야 되고 그 조정받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언젠가는 조정을 받겠지만 과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단기적으로 내년에 조정을 받을 것이냐 내후년에 조정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내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내년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하는 게 여러 가지 통계치를 조합을 해보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정부에서 임대차 3법에 신규 계약까지 상한선 5%를 지키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 어떤 민간 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0% 이상인데 이 공급이 어떤 조금만 신규 공급이 어떤 이 경기권에 신규 공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도심권에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부분에서 5%만 줄어들어도 10%만 줄어들어도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영향이 미쳐서 이 전세가 폭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임대인들이 물론 여유가 없는 임대인들은 따라야겠죠. 근데 뭐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뭐 내보내고 본인이 사는 것처럼 한다거나 직접 뭐 살 수도 있겠고요. 또는 사는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임차인이 피해보게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오면 어쨌든 간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속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 혼탁한 시장이 올바른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 임대차 3법 신규 계약이 도래하는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전세가 매매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정책과 또 시나리오 또 세법 이 모든 걸 조합해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저와 함께 상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라이브를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